사주요리사입니다. 오늘은 사주 일주론 임자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일주 연예인분들로는 이경규님,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님,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시지 않나요? 카리스마가 있고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람 좋고 자기를 좀 굽힐 줄 아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속에는 재능이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간의 임수에 대한 의미와 지지의 자수, 12운성적으로 제왕이거든요. 10성적으로 겁재, 양인살, 홍염살 가진 일주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쪼개서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일주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에 대한 물상을 조금 알아보면, 임자는 바다가 깊고 넓어 만물을 감싸는 형상이다. 물상적으로 바다, 호수, 강, 샘, 수도, 비, 지하수, 수로, 목욕탕, 주방, 주류, 유류, 유흥업소, 밤에 활동하는 질환으로는 방광질환, 신장질환. 올해 같은 경우에 수술한 사람, 몸에 칼 댄 사람들이 조금 있거든요. 계면연 때죠. 질환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천을 기이는 삼요. 올해에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던 분들은 가을쯤이 되겠죠. 신유달이나 경신달, 그게 나중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준비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게 되는 그런 올해고, 홍염살, 양인살, 임자일주들은 홍염살, 양인살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또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칼날을 제대로 휘둘렀을 때 이 사람들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카리스마들, 화는, 임수에게 화는 재성이잖아요. 재의 창고, 재고 기인, 재고가 열릴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수 들어가기 전에 수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역할들을 알고 있게 되면 주변의 관계성에서 내가 수의 포지션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주를 전체적으로 볼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수는 나무를 키운다, 나무에 물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왕한 불을 끈다, 수국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토를 윤습하게 해준다. 이제 토가 말라있는 땅이라든지 수분을 공급한다든지 토가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금을 씻어준다. 열성에 의해서 다듬어진 금을 수로 담금질해서 균일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지속성을 부여하는 거고. 다섯 번째, 수를 만나면 모여서 흐른다. 물이라는 게 종류, 횡류, 뭐 여러 가지 성질을 띠는데, 같은 물을 만나게 되면은 거부감을 일으키기보다는 같이 뭉쳐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임수는 큰 물, 스케일이 크다, 위장, 변신, 포용력, 차별받는 걸 싫어한다. 하늘에 있으면 어둠, 구름, 눈물, 얼음, 추운 기운, 땅에 있으면 바다, 호수, 저수지, 강. 좀 이해 가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겠죠? 경금은 인수로서, 금은 인수가 되잖아요. 인성. 그래서 수의 근본이며, 무토는 관으로서 제방이 되니 물이 너무 많을 때 뚝으로 막는 거죠. 댐을 이루어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것저것 쓰임새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는 맑을 청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나 지나치면 병이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이치와 똑같다. 이 사람이 너무 청렴결백한 거예요. 일급지에서 고기들이 못 살잖아요. 어느 정도는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틈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물이 깊으면 깊은 물이 되니, 물이 깊어서 그 사람 마음을 모른다. 깊은 물은 누구나 들어가기 싫어한다, 두려워한다. 그만큼 그 수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 지혜 이런 게 뛰어나잖아요. 장점인 거죠. 이제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잘 드러내지 않는 것도 되고, 화랑은 비교하면 편한데 화들은 드러내잖아요. 수들은 자꾸 감추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수는 청수, 탁수, 천수, 심수, 술류, 역류, 난류, 환류, 물의 용도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물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지지, 자수의 계절적 의미, 시간적 의미, 지의 습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지지, 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수란 가장 추울 때 휴농기, 이제 농사를 끝내고 집에서 농사 계획을 짜는 시기잖아요. 그 시간대가 밤 시간이니까 정신, 종교, 철학, 역학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고, 자수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자도화는 불을 끄는 행동이니까 좀 애정사에 관련된 글자기도 하거든요. 자수 자체가 도화가 되거든요. 밤 시간에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지들은 번식력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애정사로 연결된다. 미세한 생명체, 이 수들은 씨앗 형태로 보관이 돼 있잖아요. 무엇을 만드는 창조의 근원이다. 정확하게는 양력 12월 5일, 6일 이럴 때부터거든요. 자수의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물, 수분, 액체, 한밤중, 주류, 어두움, 저장성, 도둑, 비단, 밤에 활동하니까 포목,
혈관 이런 거는 신자진이 가느다란 실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미세한 혈관들, 염전, 물고기, 수산물, 양어장, 빙수, 수력발전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 자의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좌우묘들은 순수한 계절의 절정이거든요. 가장 계절성을 잘 드러내는 도화기도 하고 장성이잖아요. 장성들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의 고유한 습성 때문에, 그 계절의 강한 힘 때문에. 그래서 계절의 강한 성분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묘를 보시면은 갑하고 을, 목이죠. 오는 좀 특이한데, 오는 금화교역의 시기라서 양기로 치닫던 그 시기에 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토를 가진다. 오화만 그래요. 유금은 경하고 신이고, 자수는 임하고 계죠. 이렇게 도화들은 각각의 계절성을 드러낸다. 만 가진다. 오화만 예외다. 이렇게 지장간을 외우시면 됩니다. 임자는 십성적으로 자수가 겁재가 되거든요. 이 겁재는 겁탈할 겁의 재물 재자거든요. 재물을 겁탈한다는데 재물을 빼앗고 뺏기는 존재. 내게는 경쟁자도 되고 또는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도 되고 나에게 힘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굳은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겁재는 감정을 이제 극복하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겁재가 없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해야 되겠다. 겁재를 잘 조절하게 되면 자존감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고 자립심이 강해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의 성격을 밀고 나가는 거죠. 도하니까 그 자수의 성향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이 왔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의리 중시, 승부욕, 경쟁심이 강하다. 처음에 육신적연표를 찾을 때 처음에 잘 안 외우시잖아요. 그 자수는 임하고 자가 만나는 곳이 겁재가 된다. 겁재가 여기 보이시죠? 겁재는 일간과 오행이 다른 것을 말한다. 경쟁하는 직업, 운동선수, 기업가, 주체성, 신체 능력, 고집, 승부욕, 추진력, 시기, 질투, 경쟁성, 형제,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십성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12운성적으로는 12운성 이런 거거든요. 임을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임이 있으면 자수에서 제왕지가 된다. 여기 살아나는 게 신이죠. 진이 되는 거예요. 신자진 운동. 수는 신자진 운동을 한다. 강함, 자존심, 고집, 신념, 출세, 경쟁, 자수성가, 간섭받지 않고 공정하게 일처리, 밀어붙이는 기세, 조직 전체를 위해서 소수의 피해를 인정하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거죠. 최고 절정까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때로는 다치기도 한다. 강한 성격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십성으로 겁재랑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제왕지 이 성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물의 기운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면 연애, 이런 달은 짧게 그런 감정들이 오는 걸 거고 연은 한 해에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임자일주에게서는 좌우충 되는 해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블로그에 충에 대한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자극이 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왕직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변화는 좀 극심하겠죠.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합이 많은 사람들이 충이 와서 풀리는 경우도 있는 거고 글자가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일주로는 그 궁이 임자는 이 자리가 태어난 일이잖아요. 나도 되고 내 배우자 궁이거든요. 그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충으로 일어나는 건데 건강 문제 발생, 배우자 문제, 수하의 문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오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호일주니까 자년 때, 경자년 때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운동을 그때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고 운동을 많이 하고 걷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축년 때는 원진도 되고 탕화도 되면서 경금이 축토에 임묘되는 거죠. 저는 묘에 들어간 거죠. 원진도 걸리고 임묘도 되고 저는 그때 완전히 죽다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자유원진 기문파, 자유파도 되고 원진도 되고 기문도 되죠. 사람들이 많이 청결해요. 결벽증 같은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더 예민한 거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민감한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좋은 건 긍정적인 생각과 적절한 운동. 운동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기에는 가장 좋은 거죠.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잠이 원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발생, 구설, 시비 발생. 남쪽이고, 여기는 북쪽이거든요. 북방. 그래서 부딪히는 기운인데, 이게 살짝 이렇게 비껴맞는 거죠. 미에서. 충적인 느낌과 원진적인, 뭔가 매끄럽지 않은, 지지부진한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짜증.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제 원진살을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자일주의 일주로는 첫 번째, 육식갑자 중 가장 강한 일주. 양인이 병호, 무호, 임자, 정사, 양인인데, 병호는 그 기둥 자체가 불기둥이고, 임자도 그 수기둥이잖아요. 너 오늘 임자 만났다. 이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모를 수가 있죠. 그 고집이나 그 기세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강하니까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수기운이니까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니까. 알고 보면은 성격이 엄청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까불면 안 되겠죠. 네, 친구 임자일주가 있는데 여자인데 이 남자도 임자일주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네. 임자의 성향들처럼 너 임자 만났네 이런 성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묘는 기묘하다. 신묘는 신묘하다. 임신은 임신이 잘 된다. 무자는 무자식이 편하다. 이런 간지가 그대로 맞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수의 특성상 고유하고 정적이지만 수가 틀어지면 쓰나미 오는 거다.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이 자수의 특성상 드러내진 않지만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네. 칼 휘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나미 오는 거죠. 네. 조심해야 돼요. 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이 되게 약해요. 처음에는 강하게 할지라도 와이프분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맞춰주면은 나중에는 믿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죠. 네. 남자는 여자에게 다릅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 홍염살 가진 일주. 홍염살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현대 시대에서는 자기의 매력을 드러내거든요. 도화처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드러내요. 술자리나 아니면 어떤 직장 내에서도 자기의 매력들을 드러내는 거죠. 개인적으로 도화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홍염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살들은 잘 쓰면은 진짜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임자일주들은 뭐 도화도 가지고 있고 홍염도 되고 매력이 철철 넘치잖아요. 자기가 방향성만 잘 잡아주면 괜찮은 건데 그거를 잘 못 잡을 수도 있고 감추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어떤 시기를 만나서 충이 왔을 때라든지 드러내는 쪽으로 쓴다면 정말 잘 쓰는 거죠. 그리고 양인살이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이성에게 인기도 많고 지혜롭고 생활력도 강하다. 임자 자체가 수죠. 그래서 그릇이 크다. 옛날에 임자일주 부부에게 좀 부동산 잘 모르는데 이 동네 살 때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알아봐 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남산에 산채집이라고 되게 비빔밥이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갚아주는, 돌려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당당하다. 제가 소개팅도 받았어요. 세 번째, 임자일주는 그 자체로 역마가 되거든요. 물의 성향이 흘러가잖아요. 모으는 성향도 되는데 흘러가는 성향도 있거든요. 역마가 되기 때문에 이민을 가거나 아니 멀리 가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물을 건너가기도 한다. 양인살 성격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법이 없는 거죠. 네 번째, 임자 제왕 겁제 양인이죠. 임자일주는 12운성으로 제왕이고 10성으로 겁제고 양인이 되는데 임자에 양인을 놓아 그 기세가 강하고 타고난 강인함으로 어떠한 난간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낸다. 일지에 겁제 양인을 놓아 많지는 않더라도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집 밖에서는 좋은 친구, 동료이지만 집안일에서는 소홀히 할 수 있다. 이 겁제라는 게 자기의 영역 확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집안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떤 선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울걸요. 뭐 집에 오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 서로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서로가 이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유의 시간들을 자기만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임의 특성상 포용해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든 맞춰준다. 다섯 번째, 이제 계자, 겁제가 록이고 임자, 비견이 제왕이다. 비견 겁제가 로강인 거죠. 이 사람은 그 배우자 중에 비견 겁제가 그냥 로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란 거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는 체면이 중요하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 임자일주분 소개로 사주만 봐드린 적이 있거든요. 유통업, 수산 유통업을 하면서 되게 돈을 많이 버시는데 그것만 계속 이제 그 행위에 집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나쁜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한 면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돈은 많이 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소홀히 하더라. 비견겁제의 로강인 사람의 장단점을 같이 본 거죠. 둘러본다면은 내가 잘 가고 있나, 방향성이 맞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는 게 좀 좋잖아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체크를 좀 하자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힘들 때 더 힘이 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죠. 여섯 번째, 갑자, 인종, 식신이 욕지다. 식신이 손발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욕지가 12연속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정체되는 구간이거든요. 욕을 가진 사람들이 지연 정체들이 조금 돼요. 식신의 욕이라는 거는 이제 꾸준하게 일을 함에 있어서 지연 정체가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시기를 잘 넘기는 게 욕의 숙명이거든요. 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겪게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때일수록 더 자기 관리하고 통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쭉 밀고 간다면 성공하는 거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명에게 자식은 식신이 되는데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잘생기고 애교가 많은 자식을 두게 된다. 갑자일주 보면 남자도 되게 애교가 많아요. 애교를 피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죠. 자녀들이 이제 그런 성격이다. 7번째 병자, 인종, 재성, 태지.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일주군. 태지로 들었다는 거는 돈 생각을 좀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태지가 12운성적으로 이 묘에 굳히고 절, 태, 양, 생이거든요. 절의 다음에 절에서 끊어졌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상태인 거죠. 돈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시기인 거죠. 이 사람이 양인이니까 경쟁들도 즐기면서 전투를 강한 거잖아요. 돈 관리에 대한 문제점,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차곡차곡보다는 크게 한 방을 노리는 식의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돈에 대한 아직까지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군비쟁제, 군겁쟁제 이런 식으로 재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성향상 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는 돈의 힘을 믿고 뭐 복리라든지 분산 투자라든지 안정적인 자산을 추구한다든지 돈을 지키는 식의 투자 방식을 하게 되고 하면 좋고, 재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돈의 흐름, 현금 흐름표를 좀 본다든지 가계부를 써서 본인도 모르게 찬스가 왔다 생각하면은 자제력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돈에 대한 공부라 생각하고 꾸준히 모으는 거에 재미를 좀 붙여오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성에게 여성은 재성이 되는데 재성이 태로 드는 거죠. 병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임자의 강한 성격으로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강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은 이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니 서로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사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죠. 8번째 무자, 인종, 관성이 태로 든다. 강한 물기운 임자를 무토가 물을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임자가 너무 강하니까 무토가 이 관성이 어떻게 조절해서 댐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태는 불안한 모습이다. 여러 번의 이직을 할 수가 있다. 여명에게 관성은 남자, 조직, 모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임자의 성격상 강한 건 사실이다. 자기 성격으로 인해서 또 다른 모임을 옮길 수도 있고 회사를 옮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문서나 자격, 내가 내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영업. 크진 않지만 자영업을 하는 게 편하다. 10번째 경자, 인성이 사지죠. 왕지에서 세, 병, 사, 묘잖아요. 사지, 이 묘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인성이 사지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사색적이게 돼요. 똑똑하고 내면적인 사람이 많다.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이므로 합리적 방식을 통한 서로 의견을 조절하면 좋겠다. 제가 공부하고 느낀 점은 이민년, 계묘년까지 흘러왔잖아요. 식신상간으로 흘러오면서 2년이 더 남은 거죠. 방향성을 좀 잘 설정해서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좋은 찬스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올해가 천을 긴 해니까 도전은 어렵고 망설여지고 힘든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도전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임자일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